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요즘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고, 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름 행복하고 참으로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 집중하거나 집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몰두할 때 인간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가 제안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저자를 소개할게요. 나코시 야스후미. 1960년 나라현에서 태어났다. 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소아이대학교, 고야산대학 개건교수이다. 긴키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오사카 부립주구병원에 근무했고 정신과 구급병동을 설립했으며 1999년에 퇴직했다. TV와 라디오 자문회, 영화 평론, 만화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요 저서는 14세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공적,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심리학, 매일 토크하는 사람의 비밀, 나를 지지하는 마음의 기술, 대인관계를 바꾸는 9가지 레슨, 우울한 일생에 벗어나는 64가지 힌트, 남자는 괴로워의 행복론,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등이 있다. 목차를 소개할게요. 1. 우리는 집단을 살아간다. 2. 진짜 내 인생을 발견하는 방법. 3. 내 마음 점검하기. 4. 내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5.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 6. 한 번 더 집단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매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간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현대인의 특유의 불행이 발생한다. 이것은 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오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다.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 솔로타임이란 집단에서 잠시 벗어나 내 몸과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공허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 솔로타임을 되찾자. 이를테면 커피숍에서 1시간 정도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목적 없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고 해요.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곳에서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서 공허감을 지울 수 있다. 그 시간은 평소와 다른 사고, 평소와 다른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인간은 모든 행동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소속된 집단의 가치관이나 습관에 의해 행동한다. 여자가 예쁜 옷을 입는 것도 남자가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모두 소속된 집단의 습관에 따른 결과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행동들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집단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 솔로타임을 가지면 집단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방전된 에너지는 혼자 있을 때 충전된다.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볍게 등산을 하거나 꽃이 피어있는 공원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 공허감은 절대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다. 집단 안에서 받은 상처는 집단 밖에서 치유해야 한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일상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피폐해진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몰두의 힘. 진짜 재능은 꽃이 피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부든 운동이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재능을 싹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면 우리는 집단의 평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성취가 행복으로 이어질까? 재능은 사회적 성공의 수단이 아니다. 재능은 인생을 보다 빛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연봉과 행복도에 어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금전적 풍족함과 정신적 행복도는 상관없게 된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말에 의하면 정신적 행복도는 연봉 7만 5천 달러 약 8천만 원까지는 수입에 비례하게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행복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인 부탄의 국민 행복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는 한때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 수준이 꼭 사회적 성공이 정신적 행복도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 유전자가 전혀 다른 부부도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점점 비슷해지듯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함께 지내다 보면 사람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면서 집단 전체는 점점 성격이 비슷해진다.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와 같은 집단적 관습을 가진 무리, 학력, 수입, 가치관, 취미가 같은 사람이 속한 집단을 선택한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밖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유사해진다. 청소를 할까? 여행을 떠날까? 저는 이 부분 이야기도 참 좋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미지의 풍경, 평소와는 다른 바람 냄새, 그러한 것을 느끼는 동안에 사람은 집단에 사로잡혔던 신체 감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여행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돈과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청소를 추천한다. 청소는 심리학적으로 여행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여행과 청소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 방에 있는 많은 물건을 잠시 버리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청소도 버리는 행위다. 여행과 마찬가지로 청소도 물건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소유물이 적은 야생동물이 인간처럼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줄어들다 보면 보다 가벼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인생의 큰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술렁거리고 초조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딜레마를 푸는 정답은 단순 명쾌하다. 잠시나마 집단에서 나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솔로 타임을 가져야 한다. 집단의 가치관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나로 되돌려 놓을 것.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자.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편안한 마음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고 있다. 감정의 90%는 분노다. 최근 분노 조절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서양 심리학은 화를 버리는 방법에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기 싫다, 귀찮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료함도 사실은 분노에서 파생된 감정이다. 불교에서 극복해야 하는 세 가지 번뇌로는
탐, 진, 치를 말한다. 탐은 욕심이다. 탐은 분노를 나타내는 진과 연결된다. 한편 치는 현대 용어로 번역하면 어리석음이다.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이것도 당연히 분노로 연결된다. 우리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분노를 휙 버리는 방법. 분노는 백해무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마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편이 좋다. 그래야 일도 잘 풀린다. 한번 생긴 분노는 마음속에 반드시 불을 지피기 마련이다. 아직 작은 덩어리일 때 분노를 발산해야 한다. 대화 도중에 울컥 화가 치밀 때는 화가 난 사실을 인지하고 재빨리 냉정함을 찾아야 한다.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을 때 천천히 나는 화나 있다 이렇게 3번 외치라는 것이다. 매우 빠르게 분노의 감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나는 화나 있다, 나는 화나 있다, 나는 화나 있다. 이렇게 꼭 3번을 외쳐보라고 합니다. 난폭한 말을 제어하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기준점.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마다 분노의 감정을 버릴 수 있다. 산이나 바다 혹은 숲과 같은 자연과 가까운 곳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여유롭게 산책해보자. 산책 도중에 멈춰서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자.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대화를 하듯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자. 평소 인간관계로 지쳐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1시간 정도 숲속을 걸으면 자연과 내가 점점 하나가 되어 기분이 밝아지고 상쾌해진다. 이때의 상쾌한 신체 감각을 마음의 기준점으로 정해두자. 나쁜 기억은 말과 몸에 의해 지속된다. 말과 몸이 감정을 조절하는 열쇠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감기에 걸려 온몸에 열이 오를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지친 몸에서는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기 쉽다.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70에서 80%는 사실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다. 일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공격적인 말과 행동은 내 몸에 새겨진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한 발로 서서 마음 상태를 확인하라. 피곤한 몸은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몸은 그만큼 피곤해진다. 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진지하고 꼼꼼하게 몸의 감각을 관찰해야 한다.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데 한 발로 서서 눈을 감는다. 넘어질 때까지 자세를 유지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한 발로 섰을 때 빨리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 자세는 몸과 마음을 하나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주위 물체에 내 몸을 의식적으로 반응시키면 다양한 심리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청소할 때를 떠올려보자. 단순히 지저분해진 바닥을 닦을 때 꼼꼼하게 정성껏 바닥을 닦을 때 청소가 끝난 후의 상쾌함이 다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으로 잘 알 것이다. 집안일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그걸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청소를 깨끗이 하기 전에 우리는 집안의 바닥이나 걸레와 감응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연히 마음은 안정된다고 합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행과 비슷한 행동을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OST 작곡가로 유명한 히사이조는 매일 같은 곡을 계속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의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명상이나 행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도 잘 풀리고 가족이나 친구, 인간관계도 원활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명상의 효과는 사실 집단 안에서 얻은 좋은 결과에 불과하다. 마음속에 공허함을 버리고 충실한 일생을 보내고 싶다면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 무언가를 잠깐이라도 만나라고 합니다. 그것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의 공허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이라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감정은 며칠이 지나면 반드시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습관을 붙이고 100일 동안 새로운 행동을 지속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습관으로 독서를 꼽았다면 우선은 하루에 책 한 페이지씩 읽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테지만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 행동을 지속하면 나중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내일부터 갑자기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지 말고 단 5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게 작은 창문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다. 수면과 마음의 관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좋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수면의 중요한 역할은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이다. 따라서 잠자는 시간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깨어 있을 때와는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 내 안에 있는 난쟁이를 깨워라.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잠이 오지 않는 것에 초조함을 느끼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그 초조함의 원인은 불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미래, 내일에 대한 불안에 있다. 불안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불쑥 찾아오는 공허감. 그것은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지 못했을 때 오는 직감적인 감정이다. 인생의 한정된 시간을 집단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단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솔로 타임이 필요하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물이다. 이를테면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또는 인생이 크게 바뀌는 변화라도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것에 강한 심리적 저항감을 품는다.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누구나 지금부터 자기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마음의 커튼을 열자.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할지 즐길지 차이는 바로 기대 심리에 달려있다. 타인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상대방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나보자. 우리는 무대에 설 때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 쉬운데 그 부담감에 억눌리기 쉽다. 그러니 그 부담감은 결국 집단의 평가를 의식하는 감정이다. 집단의 평가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 큰 부담인 상황에 섰을 때 평소와 다른 나를 불러내보자. 평소와 다른 나를 무대에 세우는 행동은 캐릭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인간관계가 아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닌 생존 전략이다. 여러분들도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